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기법에 해당하는 계산하는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유속과 속도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도합이라는 개념은 동합이라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에서 유속 V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 유속 V에서 동합 H가 있어요. 이 동합 H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2지분의 RV 제곱 있죠. 그래서 관자체 내에서 마찰 손실을 계산을 했을 때 항상 동합을 보정을 하는데 그 보정되는 동합이 2지분의 RV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속도합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속도합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V는 242.2의 루트 VP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속도예요.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조건 자체가 뭐냐면 21도씨 1atm 또는 밀도가 1.2kg/m의 삼성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이 뭐예요? 상온 상합 상태. 그래서 상온 상합 상태는 현재 상태 조건과 같이 써요. 실제로 이거는 상온 상합이지만은 그러면 달리 쓰는 거는 뭐냐면 표준 온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피토간 계수를 이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값 중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42.2라는 게 왜 나왔느냐 하면 요거예요. 2 곱하기 9.8 나누기 1.2라는 것은 상온 상태에서 공기의 밀도거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시간 단위가 세크잖아요. 그래서 60을 곱해서 분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242.2라는 근사치가 나와요.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속도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공식을 한 개를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V를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V를 빼내면 위에 있는 V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식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세 번째는 0도씨 760mHz예요. 그리고 밀도가 1.3kg/m의 삼성이에요.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얘는 표준 상태예요.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나, 밀도가 1.3kg/m의 삼성을 하더라도 표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상호 상합 상태, 표준 상태에서 속도합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면 식은 다 똑같은데 개수만 달라져. 이렇게. 상온 상합 상태는 242.2를 쓰고 속도합을 계산할 때 표준 상태는 228.5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온 상합이나 현재라는 조건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표준 상태라는 단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식을 쓰시면 돼. 그러니까 이 식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표준 상태일 때는 이 식을 쓰고 표준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걸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예요, 개수. 그럼 제일 많이 써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되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식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기억을 했어요. 근데 표준 상태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표준 상태의 개수가 228.5잖아요. 228.5를 242.2 대신에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한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표준 상태와 나머지 상태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네모친 이 식이 원래는 상온 상합 상태에서 우리가 유도가 되는 식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표준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이 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표준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는 242.2라는 개수 대신에 228.5를 대입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압력 손실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특히 이 문제. 자, 압력 손실을 델타 P로 표시를 해요. 압력 손실은 F라는 압력 손실 계수와 H나 VP라는 동합이나 속도합을 곱해요. 자, 시험에서는 압력 손실 계수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압력 손실 계수는 뭐를 이용해서 계산하느냐면 C라는 유입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도합이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동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동합은 2지분의 RV 제곱이니까. 그죠?
주면 속도압이라는 값이 주면 그대로 대입하고 안 주면 동압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 유입계수가 주어지면 유입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압력손실 계수를 계산해서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손실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식은 압력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압이나 동압을 곱하는데, 만약에 압력손실 계수나 속도압이나 동압이 안 주어지면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하는 기본 형태가 뭐냐 하면, 압력손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계산해요. 유입계수가 줘요. 그 다음에 속도압이 줘요. 압력손실 계산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 식 이렇게 여러분들 줄을 쓰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2번에 보면 유입계수와 속도압이 각각 0.82, 8mmH초일 때 후드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델타 P라는 압력 손실은 F라는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압 VP죠. 그래서 8mmH초가 속도압 VP예요. 0.82가 뭐예요? 유입계수 C예요. 그러면 C가 들은 압력 손실 계수 그리고 VP라는 속도압 대입해서 바로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3.90 mAh초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델타 P는 람다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RV 제곱이에요. 이 식 또한 우리가 압력 손실을 계산을 했을 때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식이에요. 여기서 이 값이 뭐냐면 F예요. 압력 손실 계수. 2G분의 RV 제곱, 동압 또는 VP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계산했을 때는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압이나 동압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람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마찰 계수. 그래서 관마찰 계수는 0.02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D는 관의 직경, L은 길이, R은 공기의 밀도. 공기의 밀도는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는 얼마를 기준할까요? 1.3kg/sm의 삼성을 기준해요. 자, 그럼 V는 유속, G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의 값은 안 주어지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 손실을 계산했을 때는 항상 동압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계산을 한다. 속도가 안 주어졌다. 그러면 속도는 유량 나누기 면적 A니까 유량 나누기 면적 A 대신에 직경이 주어졌어요. 그럼 직경이 주어지게 되면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보시면 안지름이 500mm의 얇은 양철판에 직관을 통해서 15m/s의 표준 공기를 송풍할 때 길이 10m당 관마찰 손실을 계산하시오. 람다는 0.02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식.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직경과 관마찰 계수가 있을 때 사용을 해요. 직경과 관마찰 계수. 그럼 여기 직경이 500mm니까 0.5m가 되겠죠? 그리고 람다라는 관마찰 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델타 P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럼 람다에 0.02를 대입하고 직경 D는 0.5m, 길이는 10m, 그리고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 안 주어지면 표준 상태의 공기 밀도 기준하니까 1.3kg/m의 삼성, 그리고 속도 15m/s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좀 간단하게 문제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값 대신에 바로 뭐를 주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속도압이 10mH/초다 이렇게 주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얘를 생략해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줄 수도 있고 아예 2G분의 RV 제곱을 값을 주는 거예요. 얼마로? 속도압이라는 값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쉽게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식을 보시면 델타 P 곱하기 4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RV 제곱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F예요.
이 값이 뭐가 되느냐면 h 또는 v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f라는 마찰계수와 그리고 d라는 직경이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델타 4번은 각형이거든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자, 사각형인데 변이 4개가 있죠. 그래서 마찰계수가 f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f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작은 값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찰계수 f와 직경 d가 주어지면 이 식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유속이 주어지겠지만 유속이 안 주어지면 유량 나누기 단면적 a에서 직경이 나와 있으니까 면적 대신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대입한다는 거죠. 자, 문제 5번. 안지름이 460mm의 얇은 양철판의 직관을 통해서 유속이 18m/s의 표준 공기를 송풍할 때 길이 8m당 관마찰 손실을 계산하시오. F는 0.00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조건에서 안지름과 F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대입하면 4F, 4 곱하기 0.003, 길이 L, 길이 L은 8m. 그리고 직경 460mm니까 0.46m. 그죠? 그리고 R은 표준 상태의 공기 밀도 1.3kg/m의 삼성. V라는 속도 18m/s의 제곱. 나누기 2G, 2 곱하기 9.8m/s의 제곱. 따라서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4.48 mAh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5번. 5번째 보시게 되면, 자, 델타 P는 F 곱하기 D0분의 L 곱하기 2G분의 RV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 값이 F, 관마찰 계수예요. 이 값이 H나 속도압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F라는 마찰 계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가로와 세로가 주어질 때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이 식을 각각의 식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D0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0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직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직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산상에 의해서 직경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속도를 계산을 하는데 유량 나누기 면적이야. 그러면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쓰면 안 돼. 왜? A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가로와 세로가 주어졌거든요. 장변, 단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세로가 주어졌을 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D0라는 환산 직경은 계산상의 직경이지 실제 직경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식에 의해서 속도를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당 직경이라는 것은, 자, 면적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리고 둘레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A, B, A, B를 다 더해. 그런 다음에 변의 개수를 나눠주면 돼. 변의 개수가 4개.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 이 식을 통해서도 문제를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상당 직경이에요. 그래서 상당 직경은 계산상의 직경이기 때문에 실제 직경은 아닙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폭이 380mm, 길이가 760mm의 각 관내를 유량 280m의 삼성변미리시의 표준 공기가 흐르고 있을 때 길이 10m당의 마찰 손실을 구하시오. 미리 H2, 단 마찰 계수는 0.019. 자, 이 공식에서는 여러분들이 폭과 길이가 가로, 세로잖아요. 그리고 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사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식을 사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당 직경 D0와 유속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속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 유속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당 직경을 넣어서 유속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잘못 계산되는 거죠. 따라서 유속을 계산하게 테스트를 해요. 따라서 먼저 상당 직경을 계산해요. 그러면
폭 플러스 길이분의 2 곱하기 폭 곱하기 길이니까 폭 자리에 얼마? 0.38m. 길이 자리에 0.76m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0.507m라는 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속도는 유량 나누기 면적. 면적은 폭 곱하기 길이. 폭과 길이가 가로 세로니까. 따라서 유량이 지금 얼마죠? 280m의 삼성퍼미니처. 폭과 길이가 0.38m, 0.76m. 따라서 속도의 시간 단위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분을 세크로 환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6.159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상당 직경 계산하는 거와 유속 계산하는 게 지금 예제 6번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묶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F라는 값이 얼마야? 0.019. 길이가 10m. 상당 직경이 우리가 구한 값 0.507m. 그리고 밀도는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밀도 1.3kg/m의 삼성. 속도 계산했죠? 계산한 값 대입해요.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따라서 계산하시면 6.49mH2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압력 손실과 직경의 변화가 어떤 변화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경의 변화가 생기면 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정한 지점에 가다가 직경이 변했어요. 그러면 지금 D1, D2 지점에서 뭐가 바뀌어요? V1과 V2가 바뀌어요. 속도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직경이 변했을 때 압력 손실을 계산했을 때는 직경과 속도를 우리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식 자체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압력 손실 구하는 가장 기본식 이 식이거든요. 항상 이 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직경이 변했을 때 뭐가 같이 변하죠? 속도가 같이 변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직경이 변했을 때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직경이 변화됨으로써 속도가 변하니까 우리가 압력 손실은 직경분의 속도의 제곱에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직경이 주어지고 속도가 안 주어졌으니까 속도를 계산합니다. 자, 속도는 유량 나누기 면적, 유량 나누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럼 여기에서 속도는 직경의 어떤 관계? 제곱분의 1. 그래서 보이 자리에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압력 손실은 직경 5승분의 1의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압력 손실 델타 P는 D의 5승분의 1의 비례 관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D의 5승에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D의 5승분의 1이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요거죠. 자, 지금 델타 P는 람다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RV 제곱이에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죠. 람다 밑에도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P 위에 있는 것들하고는 전부 다 비례 관계. 자, 그리고 여기서 델타 P가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는 반비례 관계. 맞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을 때 자, 다시 뭐 적으면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압력 손실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관의 길이에 비례하느냐? 델타 P는 관의 길이에 비례해. 자, 그 다음에 유속의 제곱에 어때? 비례해요. 그 다음에 관의 직경에는 반비례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에 어때? 반비례해요. 그 다음 밀도에는 어떤 관계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비례해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7번을 보시면 원형 덕트의 기류에 의한 압력 손실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길이가 길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죠. 유속이 클수록 압력 손실은 커집니다. 직경이 클수록 압력 손실은
작아져요. 직경과 압력 손실은 반비례. 곡간이 많을수록 압력 손실은 많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 부딪히는 면이 많으니까 당연히 압력 손실은 어때요? 커지게 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레이놀드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청류와 난류를 판별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놀드 수는 관성력에서 점성력을 나눠준 값이야. 그럼 관성력은 직경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밀도, 점성력은 점성도. 자, 그리고 여기서 동점도라는 것은 점성력에서 밀도를 나눠준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 문제를 풀 때 점성계수가 있으면 이식을 쓰는 거예요. 동점성계수가 나와 있으면 이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식 중에서 점성력이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느냐, 동점성계수가 나와 있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두 개의 식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판별을 했을 때는 2100보다 작게 나오면 청류, 그리고 레이놀드 수가 4000보다 크게 나오면 난류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청류와 난류는 뭐냐 하면, 청류는 이렇게 물의 흐름이 아주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해요. 반면에 난류라고 하면 물이 상당히 굽이 쳐서 흘러가는 것을 난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들, 지금까지 사용했던 단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단위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십시오. 자, 문제 8번. 덕터 직경이 30cm, 공기 유속이 15m/s일 때 레이놀드 수는 담 공기 점성 계수는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선 kg/m/s. 자, 그리고 공기 밀도는 1.2 kg/m의 3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럼 뭐를 이용하죠? 지금 보시면 점성 계수라는 마이크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식을 써요? 이렇게 식을 쓰면 되죠. 따라서 직경 D는 얼마죠? 30cm니까 0.3m. 속도는 15m/s. 자, 밀도는 1.2 kg/m의 3성. 나누기 점성계수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s. 따라서 계산했어요. 그러면 291,891 정도가 나왔으니까 상태를 판별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난류 상태가 된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 9번. 레이놀드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체 흐름 기준입니다. 가번에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으로 나눌 수 있어요.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성력에서 점성력을 나눠준 값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나번에 무차원수. 다음에 유체 점도분의 유체 밀도 곱하기 유속 곱하기 유체 흐름 관직경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번에 밀도분의 점성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라번에서 표현한 점성계수 나누기 밀도는 뭐예요? 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동점성계수예요. 그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게 되면 점도라는 관계 있어요. 끈적끈적한 성질. 그래서 점도라는 것은 유체 이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종의 뭐예요? 저항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침강되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이 점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체의 점도와 액체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요. 자, 기체의 점도는 온도에 비례해요. 반면에 액체의 점도는 온도에 반비례해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점도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증가해요. 근데 액체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낮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이 우리가 정답을 푸는데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의 경우에 분자 간의 응력이 점도의 원인이다.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 점도의 원인은 분자의 수직이동 운동량 등등. 그래서 점도에 대한 내용은 2번과 3번. 그래서 항상 기체일 때와 액체일 때는 우리가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